찜질방이었다. 사우나에서 식혜 한 잔 들고 앉아 있었는데 낯선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뜬금없이 물었다.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이 모든 걸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낯선 사람과의 아주 낯선 대화. 그런데 어쩐지 그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다. 나는 택시기사다. 이도현. 55. 결혼한 지 28년. 아내 박수정은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한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 늦게 들어온다.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더. 그런데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끝난 게 아니라 멈춰 있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각자 방을 쓴 지 8년이 넘었다. 왜 그렇게 됐냐고?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아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군인이다. 이등병. 23.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큰 사고를 쳤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벌금 2천만 원. 면허 정지 1년. 그때 수정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갚았다. 말없이. 그리고 그날 밤부터 우린 따로 잤다. 당신이랑 같은 방에서 못 자겠어요. 냄새나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8년간 대화는 거의 없다. 함께 밥을 먹는 일도 드물다. 그냥 동거하는 느낌이다. 말 붙이면 피곤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밤마다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익숙했다. 나는 혼자였다. 결혼했지만 혼자였다. 그 여자는 정지은이었다. 48세.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다. 그날 찜질방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저도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서 여기 자주 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을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침묵이 편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그녀가 명함을 건넸다. 힘들 때 전화 주세요. 저도 누군가 필요해요.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명함을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정지은. 어디서 본 이름 같았다. 그리고 며칠 뒤 알게 됐다. 일주일 뒤였다. 새벽 2시 콜이 왔다. 강남역. 단골 고객이었다. 정현석 씨. 금융회사 임원이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내 택시를 부른다. 술이 취해서 항상 뒷자리에서 혼잣말을 했다. 도현 씨, 내 여동생 아나요? 정지은. 그년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맛이 갔어. 밤마다 찜질방 가서 남자들한테 말 걸고 다닌대요. 창피해 죽겠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정지은. 정현석의 여동생. 그 여자가 내 차에 탈 여자였다. 오빠는 몰라요. 사람이 외로우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은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잖아요. 정현석 씨는 비웃었다. 가정? 내 아내 박은혜도 바람났어요. 회사 후배랑. 근데 이혼 안 해요. 돈 때문에. 우린 그냥 서로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나도 그랬으니까. 수정이와 나도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였으니까. 그날 밤 지은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택시 좀 불러도 돼요? 아무 데나 가고 싶어요. 나는 핸들을 잡고 그녀를 데리러 갔다. 강남의 어느 호텔 앞. 그녀는 울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오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정현석 씨 동생.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안 볼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차 문을 열어줬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지 않고 조수석에 탔다. 맥주 한 캔을 들고. 오빠. 그냥 말하고 싶은 날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한강을 돌았다. 처음엔 몰랐다.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지. 지은은 맥주를 홀짝이며 자기 이야기를 했다. 저 결혼 15년 했어요.
남편은 변호사였어요.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근데 3년 전부터 바람났어요. 제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모텔 가는 거 제가 직접 봤어요. 차 안에서 키스하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고 나서 저 혼자였어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내가 남편 관리를 못했지 그러더라고요. 오빠 말고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요.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는요? 부인분이랑 사랑해요? 그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사랑?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습관이고 책임이고 의무였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은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말은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나도 외로웠고 그녀도 외로웠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다. 새벽에, 한강, 올림픽대로. 서울의 밤은 우리에게만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오빠, 이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요. 어느 날 밤 지은이 내게 키스했다. 차 안에서. 순간 멈칫했지만 거부하지 못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28년 만에 다른 여자를 안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정현석 씨가 내 택시에 탔다.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도현 씨,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네. 내 여동생 지은이요. 요즘 남자 만나요. 택시기사래요. 오빠 혹시 도현 씨 아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하, 농담이에요. 근데 진짜예요. 지은이가 나한테 말했어요. 오빠, 나 요즘 행복해. 누군가 날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기혼자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또 당할 텐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도현 씨, 기혼자가 바람피면 안 되죠. 그건 범죄예요. 배신이에요. 네, 그렇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보통은 먼저 자는데 그날은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 향수 냄새 나요. 당신 향수 안 뿌리잖아요. 식은땀이 흘렀다. 지은이 뿌린 향수였다. 차 안에 배어 있었던 거다. 회사 손님이 뿌린 것 같은데. 거짓말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당신 핸드폰 요즘 비밀번호 바꿨죠? 이도현. 나 바보 아니에요. 28년 같이 살았는데 당신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누구예요? 누구 만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정이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나한테 미안해질 거예요. 그때 가서 울지 마세요. 며칠 뒤 지은이 전화했다. 오빠,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 하루만 아무도 모르게. 처음엔 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였다. 왜냐면 내겐 너무 간절한 도망이었으니까. 현실에서, 가정에서, 책임이라는 이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알았어요. 가요. 그렇게 우린 부산에 갔다. KTX 첫 차. 새벽 5시 20분. 서울역에서 만나 표를 끊었다. 지우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빠, 설레요.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요. 부산역에 도착해서 해운대 쪽 호텔을 잡았다. 오션뷰 룸 20만 원. 내 한 달 수입의 15위였다. 하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체크인할 때 프론트 직원이 물었다. 신혼부부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그 거짓말이 왠지 행복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손을 잡고 사진도 찍었다. 회도 먹고 소주도 마셨다. 그렇게 하루가 흘렀고 밤이 왔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지은이 샤워를 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웠다. 떨렸다. 무서웠다.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사랑인가? 샤워를 마친 지은이 나왔다. 흰색 가운만 입고 오빠 나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행복하고 싶어요. 같은 방, 같은 침대. 그날 밤 우린 선을 넘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았다. 외로움이 만든 감정, 욕망, 그리고 착각. 그러나 동시에 너무 강렬했다. 나는 행복했다. 새벽 3시 지은이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오빠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미안해요. 나 너무 외로웠어요. 나도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가장 잔인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수정이를 만났다. 심장이 멎었다. 수정이는 요양병원 동료들과 단체 여행을 왔다고 했다. 같은 호텔에 어떻게 이런 일이? 수정이는 내 앞에 서서 그리고 내 옆에 선지은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화도 없었다. 그냥 체념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돌아섰다. 동료들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지만 수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식을 먹고 사라졌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저분이? 아내예요. 그날 우린 부산역으로 향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지은은 계속 울었다. 나는 그냥 멍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우린 말없이 헤어졌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요. 집에 돌아오니 수정이는 없었다. 짐도 없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가 있었다. 도현 씨, 2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나는 지쳤어요.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낼게요. 민준이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박수정. 그 편지를 읽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실감났다. 이틀 뒤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이혼 조정 신청서. 아무 말도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명했다. 그리고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정현석 씨한테 전화가 왔다. 이도현 씨, 당신 내 동생이랑 잤어요? 죄송합니다. 미친 새끼. 당신 기혼자잖아. 내 동생 인생 또 망치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난리 났어요. 우리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병원 입원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당신 아들 군대 있죠? 내가 알아봤어요. 이등병 이민준. 내가 군대에 아는 사람 많아요. 당신 아들 군생활 편하게 못 보낼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민준이까지 내 잘못이 아들에게까지 가다니. 다음 날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바람 피웠어요? 다른 여자랑 부산 갔어요? 민준아, 아버지 저 군대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소문 났어요. 아버지가 바람난 놈 이래요. 병장들이 저 괴롭혀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저 아버지 싫어요. 진짜 싫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전화 끊을게요.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뛰어내릴까? 그냥 끝낼까? 그런데 비겁했다. 죽을 용기도 없었다. 며칠 뒤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어떡하지? 나 다 잃었어. 지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빠 나도 무서워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요. 뭐라고요? 오빠 미안해요. 나 오빠 이용한 것 같아요. 외로워서 누군가 필요해서.
그런데 오빠 인생 망가뜨렸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나 오빠 못 봐요. 볼 때마다 죄책감 들어요. 지은 씨, 오빠 행복하세요? 제발 나 잊어줘요. 그녀는 연락을 끊었다. 번호를 바꿨고 SNS도 닫았다. 나는 혼자가 됐다. 아내도 아들도 지은도 떠났다. 그런데 한 달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정현석 씨가 내 택시에 탔다. 술에 취해서. 도현 씨 지은이요? 재혼했어요. 네? 어떤 의사래요? 50대 초반. 부인 암으로 잃었대요. 지은이 그 사람 만난 지 한 달 만에 재혼했어요. 빠르죠? 그년 외로움 못 참아요. 누구든 좋은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다. 그럼 나는 뭐였나? 나는 그냥 외로움을 채워주는 도구였나? 도현 씨,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지은이는 원래 그래요. 외로우면 아무한테나 매달려요. 전 남편도 그렇게 만났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혼자. 편의점 소주 10병. 다 마시고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다. 이혼은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재산 분할. 집은 수정이가 가져갔다. 당연했다. 내 잘못이니까. 나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좁고 어두운 방. 거기서 혼자 살았다. 택시는 계속 몰았다. 하지만 손님이 줄었다. 정현석 씨가 소문을 냈다. 택시 기사 커뮤니티에 이도현 조심하세요. 불륜남입니다. 동료들이 수군댔다. 나를 피했다. 민준이는 전역할 때까지 연락이 없었다. 전역하고도 만나지 않았다. 수정이한테만 연락한다고 들었다. 친구들도 떠났다. 20년 지기 친구 석환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다. 도현아, 너 왜 그랬어? 수정이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데? 너 때문에 수정이 우울증 걸렸어. 약 먹고 있어. 너 사람 아니야.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모두가 떠났다. 나는 혼자가 됐다. 어느 날 길에서 수정이를 봤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수정이가 다른 남자와 걸어가고 있었다. 웃으면서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 새 남자친구일까? 아니면 그냥 친구일까? 나는 물어볼 자격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의 SNS를 찾았다. 새로 만든 계정이 있었다.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지은. 옆에 남자. 의사 가운을 입은. 행복해 보였다. 나는 뭐였을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다시 택시를 모는 중이다. 말수는 줄었다. 라디오도 안 튼다. 혼잣말만 많아졌다. 이도현. 넌 바보다. 정말 바보야. 어느 날 새벽 3시. 한강 올림픽 대로를 달리는데 뒷자리에서 여자 손님이 울고 있었다. 기사님 사람이요. 왜 이렇게 외로운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기사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그럼 어떻게 견뎌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자는 더 울었다.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기사는 울면 안 되니까. 며칠 뒤 민준이한테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내년 봄에. 초대는 안 할 거예요. 아버지 오시면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그 문자를 읽고 나는 소리 내어 울었다. 차 안에서. 혼자. 아들의 결혼식에도 못 가는 아버지. 그게 나였다. 정지은은 가끔 생각난다. 그녀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나는 이미 잊혀졌을까?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게 낫다. 수정이는 재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요양병원 원장님이래. 좋은 사람이래.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수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